안녕하세요. 오늘도 돈 많이 버셨습니까? 경제 전문 BJ 럭키제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 무상증자, 유상증자 설명에 이어서 이제 권리락이라고 해서 뭐 차트 보시면 다 권리락 이렇게 뜨잖아요. 권리락이 어떤 일이 생기고 어떤 문제가 있고 또 어떻게 투자 형태를 가져야 될지 설명드리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권리락 여러 형태로 보셨을 거예요. 어떤 경우에 본인의 자산 평가가, 계좌 평가가 절반으로 줄어있더라, 주가가 절반으로 떨어져 있더라, 이런 경우도 있고, 오히려 권리락 날인데 주가가 올라 있더라, 이런 경우도 있고, 형태를 이제 차트를 하나씩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상증자의 경우 어떤 식으로 형태가 일어나는지 한번 볼게요. 카페24를 한번 볼까요? 자, 이날 권리락이 발생했죠. 거의 50% 권리락인데 실질적으로 영웅 차트를 보시면 권리락 당일이 뭐 실질적으로 4만원대, 그 전날도 4만원대, 큰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이건 아니에요. 왜냐면 차트에는 기존 가격이 실질적으로 권리락 전날이 4만원이 아닌데 4만원으로 표시가 된 거고요. 이거는 전환이 돼서 이렇게 된 거고, 실제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려면 권리락은 일별 주가로 한번 찾아보셔야 돼요. 일별 주가를 보시려면 이쪽으로 들어가셔서 종목 시세 일별 주가가 있죠. 자, 권리락 날짜를 한번 볼까요? 권리락 날짜가 1월 28일이었죠. 자, 1월 28일 한번 봅니다. 1월 28일 전날 어땠나요? 가격이 차트랑은 다르게 정확한 그 당시의 가격이 나오겠죠? 그 당시의 가격은 8만원 정도였어요. 자, 보기 편하게, 계산하시기 편하게 시가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권리락 당일 전날은 8만원이었는데 권리락으로 인해서 4만원까지 떨어졌어요. 시가가 절반이 됐죠? 이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무상증자 때문에 권리락 당일인 28일은 무상증자 권리가 사라졌지만 27일은 실제 8만원짜리 이 주식을 들고 있는 분의 경우에 1대1로 이제 주가를 100주를 가지고 있으면 100주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었죠. 그러면은 그 다음날 사신 분들은 권리가 없어졌으니까 절반으로 떨어지고, 하지만 이때 주식을 들고 있던 사람분이 주가는 절반으로 떨어졌지만 어떻다? 어차피 이후에 들어올 주식이 예를 들어서 100주를 가지고 있는데 8만원이었다. 그 다음날은 200주를 가진 상태에서 4만원이 되는 것과 똑같은 형태이기 때문에 실제 4만원이 되었다고 해서 뭐 그렇게 크게 손해를 보신 건 아니다라는 점, 무상증자를 통해서 이렇게 된 부분이라는 점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실질적으로 권리락을 맞았을 경우에 이득을 보시는 분들은 많아요. 가격은 떨어졌지만 지금 카페24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차트가 좀 다르죠. 왜냐면 권리락을 받은 이후에도 권리락 이후 가격이 더 떨어졌어요.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이득이라고 볼 수 없는데, 그럼 만약에 이분 같은 경우도 어떤 식으로 됐는지 한번 지켜보면, 만약에 권리락 전날 예를 들어서 무상증자 때문에 들어오신 분은 어떻죠? 실질적으로 권리가 있기 때문에 주식은 2배로 늘어나겠지만 실질적으로 주가가 계속 하락세였기 때문에 무상증자를 받았지만 손해를 보신 게 되는 거고, 하지만 어떻죠? 이전에 미리 주가가 오르기 전에 이때 장대 양봉 있죠? 좀 극단적으로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장대 양봉이 일어나기 전에 만약에 이때가 언제죠? 1월 12일 여기는 31,000원으로 변환이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1월 12일은 62,000원이었죠. 여기 보시면 시가, 고가 여기 가격이 나옵니다. 자, 이 권리락 당일 전날 62,000원에 매입하신 분은 어때요? 무상증자 때문에 좀 주가가 상승을 했죠.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권리락이 일어나기 전에 82,000원이나 실질적으로 8만원, 78,000원이더라도 매도를 하시고 이익 실현을 하고 빠져나가신 경우도 있으시고, 뭐 아니신 경우라도 만약에 권리락을 맞았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4만원짜리 주식이 어떻게 된다고요? 2배가 늘어난다. 그런 식으로 계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권리락 가격이 떨어지지만 무조건 권리락을 맞은 사람이 손해다라고 말씀을 못 드린다는 부분이에요. 현재 이 카페24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주 하락을 했지만 실제 무상증자나 유상증자의 경우 권리락을 맞았지만 그걸 회복하고 상승하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일단 지금 개념은 권리락이라는 개념에서 권리락은 떨어지지만 우리는 그 권리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권리락을 맞았다고 해서 무조건 손해가 아니라는 점을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유상증자 권리락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유상증자 권리락은 어떤 게 있나요? 대한항공 한번 볼까요? 요즘 핫하죠? 대한항공 권리락을 보면 권리락 발생한 날짜가 1월 25일. 차트로 봐서는 그 전에 과거를 분석하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이게 변환이 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고
종목 시세로 들어가셔서 일별 주가를 확인해 보시면 실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인하기가 편하시죠. 자, 1월 25일을 보겠습니다. 권리락을 받은 1월 25일. 자, 보시면 어떤가요? 이날 권리락이 발생했죠. 근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그 전날 종가는 어떻죠? 22일 권리락이 일어나기 전에 종가는 실질적으로 34,000 얼마였어요. 근데 그 다음날 시가가 28,000원이 됐으면 실질적으로 6,000 얼마 정도가 하락을 한 거죠. 시가 기준으로.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도 실질적으로 4,000 얼마가 하락을 한 거고요. 근데 하락을 했는데 뭐라고 표시가 돼요? 여기는 등락률이 12%나 올랐다 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왜냐? 이때 1월 22일 날 유상증자 권리를 가지고 있던 분들이 그 가치가 있고 그 가치가 그 다음날 되면 권리가 없어지죠. 그 권리를 가지고 있는 분과 없는 분 사이에 일어나는 주식의 가치 차이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해서 그 기준 하에서 낮은 기준에서 주식은 거래가 되는데 실제 그 권리락이 발생한 상태에서 그 시간부터도 주가가 상승해버리는 거죠. 이날 매수를 하셨던 분도 실질적으로 권리락을 맞았지만 12%나 올랐기 때문에 다시 그렇기 때문에 권리락을 맞았지만 오히려 이익을 본 상황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고요. 뭐 이후에 차트를 보시면 권리락을 맞은 이후에 다시 상승을 했지만 나중에 조정이 어느 정도 되긴 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볼 수 있죠? 이것도 유상증자가 호재였다. 그걸 확인해 볼 수 있는 건 권리락을 맞기 전부터 유상증자 소식에 주가가 이미 상승을 많이 했죠. 그러면은 권리락 발생 바로 전날 매수를 유상증자 권리를 가지기 위해 매수하신 분들은 뭐 딱히 크게 이익을 봤다고 확실하게 말씀을 못 드리지만 미리 유상증자 소식을 듣고 매수를 하셨던 분들은 많이 이익을 봤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그럼 마무리 정리를 할게요. 일단 확률적으로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유상증자, 무상증자 시에 호재일 확률이 확률적으로는 높아요. 하지만 그걸 분석해야 되겠죠. 어떤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무상증자 같은 경우에 이제 여러 가지 호재와 본인들이 자신감 있게 무상증자를 하는 경우에 상황을 보고 주가가 상승할지 하락할지 판단을 하셔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유상증자 같은 경우는 어떻다고 말씀드렸죠. 유상증자 같은 경우에 무작정 기업이 나빠져서 돈이 없어서 유상증자를 한 경우에는 악재로 판단이 되는 경우가 있고 새로운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나 인수라는 새로운 사업을 위해서 돈이 모자랐기 때문에 조달하기 위해서 유상증자이기 때문에 많이 호재가 될 수 있죠. 근데 이런 판단은 어떻게 하죠? 시장에서 판단하고 전문가들이 판단해주면 듣고 하셔도 되는데 만약에 본인이 너무 초보자다 판단이 안 선다 그리고 전문가분들도 판단을 여러 가지 어떤 분은 호재 어떤 분은 악재 이렇게 판단 내릴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시면 돼요? 잘 모르시면 피하시면 됩니다. 잘 모르시고 주가 창을 계속 보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피하시면 돼요. 하지만 지금 트렌드로 봐서는 6대4, 7대3 정도로 유상증자와 무상증자가 호재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주가를 찬찬히 보시되 항상 말씀드렸죠. 뭔가 확신이 안 설 경우에는 주가를 본인이 차트를 보고 손절매를 바로바로 하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러면 조금 투자는 피하시는 게 오히려 나아요. 그렇게 보시고 자 마무리 정리 들어갑니다. 권리락에 의해서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어떻다? 그 기준선을 맞추는 건 권리락이 있기 전날에 그 가치가 컸기 때문에 권리락을 맞아서 가격이 떨어진 부분이에요. 그래서 권리락을 맞았다고 가격이 떨어졌다고 무조건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는 점 말씀을 설명을 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권리락 발생했다고 두려워하시거나 그렇게 투자하실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머리가 너무 복잡하고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살짝 피해서 확신이 서는 종목에 투자를 하시면 더 좋겠죠. 이상 경제전문 BJ 럭키 J였습니다.